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도요, 7번째 날 그 주일에 하루 쉬셨다고 하잖아요. 요일의 요자가 빛날 요자,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 달의 모양이 변하는 것에서 기원하는 것이 아니냐.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만의 고유의 것이 훈민정 한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토요일은 머큐리의 날. 그런데 게르만족이 유럽 전역을 장악하고 머큐리 같은 경우는 아예 오딘으로 현지화가 되면서 오딘스데이, 즉 웬스데이가 됩니다. 시간을 세는 단위는 문화권마다 다릅니다. 심지어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보느냐도 다 달라요. 이집트나 초기 그리스 문화권은요, 하루의 시작을 일출로, 유대인이나 중동인들은 일몰로, 초기 아랍인들은요, 정오를 동북아시아는 한밤중으로 하루의 시작을 봤습니다. 시간을 규정하는 것은 그 시간을 사용하는 인간들을 규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두강생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새해 복 많이 받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해의 계획을 짜느라 그 어느 때보다 달력을 많이 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희한한 게 달력을 보면서 이 요일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걸 느끼면서 희비를 느껴요. 예를 들어서 뭐 일요일이 끝나고 월요일이 오면은 월요병이 찾아와서 다를 때보다 더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금요일 오후부터는 이유 없이 괜히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도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요일이 뭐라고 우리 감정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칠까? 요일 개념은 언제부터 생긴 걸까? 일주일, 한 주는 왜 7일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날짜를 세는 단위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이 일주일, 7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한 단위라고 할 건 이제 절기죠, 절기. 입춘, 경치, 하지, 처서, 추분, 춘분, 동지, 대설, 소설, 대한, 소환 같은 12달 그리고 24개의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달력을 보고 24절기와 명절을 휴일 삼아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24절기는요, 1년에 24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일주일은 1년에 50개가 넘는데 조금 개념이 다르잖아요. 사실 조선에서는 일주일 같은 개념이 순자를 썼습니다. 열을 순자, 상순, 중순, 하순 같은. 그렇게 한 달을 열을 놓고 구분을 했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이라고 불리는 방문국에서 발간한 한성 순보죠. 순보. 매월 1일자로요. 월 3에 나와서 순보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요, 뭐 한나라 때 휴목이라고 해서 5일에 한 번씩 쉬기도 했고요. 남북조 시대부터 해서 뭐 당나라, 송나라 때까지는 순휴라고 해서 열흘에 한 번 쉬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7일이다. 요 개념은 언제부터 도입이 된 걸까요? 한성순보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죠. 한성순보가요, 1883년부터 84년까지 한 1년 정도 발간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갑신정변 있죠. 이 갑신정변 때 신문을 발행하던 방문국 사옥이나 활자나 인쇄 시설 같은 게 전부 다 불타버리면서 1년 만에 종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쯤 있다가 1886년에 한성순보가 한성주보로 제호를 바꾸면서 다시 태어나요. 열흘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에서 일주일, 7일에 한 번씩 나오는 주간지로 바뀐 겁니다. 이걸 보면 일주일을 7일로 계산했던 그 세계관, 이 개념은 조선의 개항기, 그 시기에 도입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식적으로 보면요, 조선이 1895년,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년에 이뤄진 을미개혁을 통해서요, 태양력, 그러니까 그레고리력, 그러니까 그 당시 서양에서 쓰고 있었던 그 달력이 도입이 된 거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이 도입했다는 그 서양력, 이 그레고리력 같은 경우는 왜 하필 일주일을 7일로 계산했느냐? 그레고리력 같은 경우는요, 이제 후기 르네상스 시대인 1582년에 당시 교황이었던 이제 그레고리오 13세의 이름으로 제정 반포된 달력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서양에서 많이 썼던 달력인 그 율리우스력, 그 율리우스력의 5차를 수정한 달력이라서 그레고리력도 그 율리우스력의 그 일주일이 7일이다, 요 개념, 요런 세계관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율리우스력이 뭐냐?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다라고 불리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으로 기원전 46년,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에 제정 반포된 달력입니다. 율리우스력 이전에 쓰이던 그 로마에서 쓰이던 전통 달력, 로마력에서는요, 일주일이 8일이었습니다. 사실 로마의 전통 달력 같은 경우는요, 1년에 10달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뭔가 허접했어요. 그게 에르투리아인들한테 영향을 받고, 그래서 뭔가 좀 율리우스력을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이 7일이 공식화되기 시작하고, 그게 지금 이 서양에 퍼져서 지금 우리 1895년부터 동아시아에도 쓰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리우스력은 왜 하필 일주일이 7일일까? 그 당시 율리우스력을 만드는 걸 주도했던 천문학자죠. 소시게네스가 이 당시 이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천문학자입니다. 그럼 이집트 달력을 참고했나? 그런데 고대 이집트 달력은요, 열흘을 한 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 개념, 열흘 순 개념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 소시게네스는 어떤 달력을 참고했느냐? 그리스 달력을 참고합니다. 아니, 이집트 학자가 왜 그리스 달력을? 당시 이집트 같은 경우는요, 그리스계 왕조죠.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기 말기였습니다. 그리스계 왕조죠.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로스 3세가 그 당시에 뭐 이집트부터 저 남아시아까지 정복을 싹 다 해버리는 바람에 그 당시 이집트도 헬레니즘 문화권에 포함이 됐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리스랑 헬레니즘 문화권은 왜 일주일을 7일로 세고 있었을까요? 그거는 중동, 특히나 그 바빌로니아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이 바빌로니아, 특히나 이 칼데아 지역에서는요, 한 주의 단위를 7일로 계산했습니다. 그럼 왜 7일인데? 이 요일, 우리가 이제 월 요일, 화 요일 할 때 이 요일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단어의 한자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요일의 요자가 빛날 요자입니다.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 즉 항성, 행성, 위성 같은 이 천체에서 온 게 요일 개념인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천체는 몇 개가 있을까요? 우선은 뭐 해랑, 달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중에 수성, 금성, 지구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니까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다 합치면 7개잖아요. 천왕성, 해왕성은 이게 눈으로 직접 보기 힘들어서 나중에 이건 발견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 월, 수, 금, 지구 빼고 화, 목, 토 7개의 천체를 중심으로 한 요 세계관에서 일주일의 단위를 7일로 만든 겁니다. 물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천체가 7개라고 날짜 단위를 굳이 7로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도요, 원래 처음에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경 이 무렵에는 5일 단위로 이게 한 주를 구분했다고 해요. 왜냐면 손가락이 5개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5번째 날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일주일을 7일로 셌는데 요게 달의 모양이 변하는 것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달이 금음달에서 초승달을 지나서 보름달까지 가는데 14일, 15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금음달에서 상현달 정도로 가는 7일, 그리고 상현달에서 보름달까지 가는 7일, 그리고 보름달에서 하현달까지 오는 7일, 그리고 하현달에서 다시 금음달로 오는 7일. 요렇게 하면은 4개의 주가 만들어지고 이게 한 달 개념인 거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만들어진 것 아니냐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도요, 유일신, 야훼라고도 불리고 하느님, 하나님이라고도 불리는 그 유일신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 그 주일에 하루 쉬셨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바빌로니아, 칼데어 지역에서 만들어진 7요 개념, 그 세계관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빌로니아에서 한 주가 7일인 달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느냐?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바빌로니아 때 7개의 천체를 중심으로 어떤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긴 했지만 그런 달력 그리고 그런 요일 개념을 만든 건 아니라고 해요. 실제로 천문학적인 계산을 바탕으로 해서 일주일이 7일인 요 개념, 7요라고 불리는데 이 7요 개념을 일상생활에 달력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원전 2세기경의 그리스계 이집트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7요 개념이 실생활에 막 쓰이고 달력에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종교, 제사 지낼 때, 의례적인 행사 때 이제 그냥 사용된 거죠. 복잡하죠? 정리를 해드릴게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7개의 천체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관을 만들었고 요 7요 개념이 천문학이나 종교에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헬레니즘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이거를 실생활, 그러니까 달력에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정복한 로마 공화정 말기, 기원전 1세기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절에 율리우스력, 그러니까 그 달력이 도입되면서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서양 전반에 이 개념이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동아시아에서는 근대화 과정에서 이 7요 개념, 7개의 요일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요, 이 7요 개념이 그러니 이 바빌로니아에서 이집트로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이 서양 전반으로 퍼졌다가 이런 식으로 동아시아에 퍼지기도 했지만요. 반대 방향으로요. 자, 여기 이제 바빌로니아가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인도로 갔다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종교의 나라 인도 있죠. 이 인도로요 칠료 개념이 이제 전해져요. 그리고 요걸 인도 불교 중에 하나의 일파죠. 밀교에 수용을 합니다. 이 밀교가 주로 이 티베트나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퍼져나가거든요. 자연스럽게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으로 전해지잖아요. 그런데 요 칠료 개념을 도교가 또 받아들입니다. 서쪽으로 전파된 칠료 개념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일주일의 개념으로 확장이 됐다면 동쪽으로 전파된 이 칠료 개념은 별점 칠 때,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개념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물론 7개의 천체가 서양에서만 사용된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조선의 세종대왕 때 우리만의 달력인 칠정산을 만들어요. 근데 이 칠정산의 칠정이요 7개의 천체, 해,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당시 역법이나 24절기 같은 게 다 중국 기준이었어요. 특히 이제 베이징, 북중국, 황하 이쪽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날짜가 살짝 우리랑 좀 안 맞았다고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야, 요 7개의 천체를 우리나라에서 좀 봐서 그 움직임을 좀 보고 우리만의 고유한 역법서, 우리만의 고유한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지시를 해서 칠정산을 만든 겁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정말 우리만의 고유의 것이 훈민정 한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칠정산도 있다는 거. 여기서도 이제 세종대왕 뽕이 막 차고 오르죠. 마지막으로 각 요일의 이름이 어떻게 정착됐는지도 간단하게 알아보시겠습니다. 율리우스력에서는요, 요일에 신격을 부여해요. 그러니까 한 요일을 어떤 신의 날 이런 식으로 부여해서 이름을 짓는데 월요일은 달의 날이라고 부르고요. 화요일은 마르스 신의 날이라고 부르고요. 수요일은 큐리의 날, 목요일은 유피테르, 그러니까 주피터의 날, 금요일은 비너스의 날, 그리고 토요일은 사투르노스, 그러니까 세턴의 날, 일요일은 해의 날, 이런 식으로 월화수목금토일을 만듭니다. 그런데 게르만족이 4세기, 5세기에는 유럽 전역을 장악하고 정복하지 않습니까? 게르만족이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 어떤 과정에서 요일의 이름도 조금씩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이름이 나오는 거죠. 달의 날, 해의 날, 이런 건 이제 그냥 먼데이, 썬데이가 됩니다. 근데 마르스의 날 같은 경우는 이게 북유럽 신화의 티르의 날로 바뀝니다. 티르의 고대 영어가 이제 TIW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요일이 Tuesday가 되는 거고요. 머큐리 같은 경우는 아예 오딘으로 현지화가 되면서 오딘스데이, 즉 웬스데이가 됩니다. 유피테르는 토르로 현지화가 돼서 토르스데이, 덜스데이가 되는 거고요. 비너스는 프리그로 현지화가 되면서 프리그스데이, 프라이데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투르노스, 세턴 같은 경우는요, 현지화될 신을 막상 대응을 잘 못 찾겠어서 그래서 그냥 세턴스데이, 세러데이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세는 단위는 문화권마다 다릅니다. 심지어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보느냐도 다 달라요. 이집트나 초기 그리스 문화권은요, 하루의 시작을 일출로 보고요. 그리고 유대인이나 중동인들은 일몰로 봅니다. 초기 아랍인들은요, 정오를 하루의 시작이라고 봤고요. 한중일, 동북아시아는 한밤중으로 하루의 시작을 봤습니다. 시간을 규정하는 것은 그 시간을 사용하는 인간들을 규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프랑스 혁명 시절에는요,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자라고 해서 프랑스 혁명역이라는 달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십진법을 사용해서 일주일을 10일로 바꿨습니다. 실제로 미터나 이런 것도 프랑스 혁명 때 만들어져요. 십진법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프랑스 혁명이 흐지부지 되면서 다시 그레고리력을 씁니다.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정권 때, 파쇼 정권 때는 파쇼 달력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연방, 소련 시절에는 소비에트 달력이 있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르고 나서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달력, 전혀 다른 시간 개념을 사용하면서 야, 이 조상님들은 참 촌스럽게 날짜 세는 단위를 7일로 계산했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새해를 맞이하여 역사로 달력 아는 척하기를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다음에도 역사로 다양한 인문학, 다양한 상식을 아는 척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시고요.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그리고 지도로 세계 여행, 역사 여행을 떠나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